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한 조건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창수 경화여고 교육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이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풀기 힘든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구나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 자녀가 화려한 스펙 관리를 통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일반 수험생들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화나는 거죠. 네. 대학의 의과학연구소에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할 수 있다. 네. 일반 학생들은 뭐 생각도 못 해볼 네. 일일 거고요. 대학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면서 논문을 작성한다. 네. 이건 정말 꿈도 꾸보기 어려운 네,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소위 황제 스펙이라고 말할 만한 또는 황제급 활동 내용이라고 말할 만한 이런 기록과 서류 가지고 명문대학에 네. 입학했다. 이게 불법이 아니면 뭐냐. 이제 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조국 그 후보자의 그 자녀 고려대학교 입학 문제는 입시 전문가노를 봤었을 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비리 입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네. 이유는요. 인턴한 게 사실이고 만약에 논문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인턴한 게 사실이 아니거나 논문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서류 자체가 허위 서류가 되니까 네. 입학 취소 사태가 되고 부정 입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이면 네. 논문의 제1저자냐 학술지에 등재됐냐 네. 이거는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네. 그 자체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입학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말할 수 법적 있는데 책임은 없다. 네, 이거 부정 입학이 아니다. 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허탈감 느껴지고 네. 상실감 느껴지고 분노가 치미는데 네. 그런 식으로 대학 들어간 것, 아버지 잘 만나고 좋은 학교 나와서 그런 스펙 만들어가지고 대학 간 거, 이게 불법이 아니고 비리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법이 뭐고 네. 제도가 뭐냐? 네.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게 네.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현장에 계신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입 3요소가 뭐냐? 어머님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는 그 네.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하고 너무나도 닮았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어떤 인맥, 네. 이게 학생의 대입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 자녀에만 국한된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제 스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네. 또 우리 그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영외고, 대원외고, 네. 대일외고 특목고. 부모님들한테는 상식입니다. 네. 예. 그 부모님들한테는 상식이고, 뿐만 아니라 민사고, 네. 뭐 하나고등학교 네.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일들은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따님 정도가 한 일 정도, 이런 일 정도의 일들은 뭐 부지기수 네.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한 학생이 네. 여러 가지 만들어서 낸 학생들도 부지기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스펙인 거고요. 네. 황제가 뭐 수천 명 되면 황제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분노도 생기고요. 네.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제도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제도가 국민들이 알면 몰랐으니까 있었던 거지. 네. 알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제도로 대입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게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조국 씨 그 딸이 들어간 전형은 학종이 아닙니다. 네. 특기자 전형입니다. 기자 전형. 네. 그 전형으로 고려대는 지금도 뽑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조국 후보자 그 따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고려대는 계속 그 전형을 뽑고 있고요. 2,000명 이상 뽑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학생들 여전히 활동 증빙 기록을 요구합니다. 네. 그 학생들 증빙은 조국 씨 딸만큼 안 될 거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네.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 얘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학종으로 이렇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네. 네. 불이 붙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특기자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인데 왜 이것까지 이제 문제가 되냐? 조국 씨 딸이 들어갔던 특기자 전형과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둘 다 서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서류의 활동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활동명이 제한 없이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학교 내에서 현재 기재를 요구하는 제한 방식 안에서 쓸 것이냐의 차이는 있으나 네. 서류하고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활동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전히 부모님들의 영향력, 학교의 영향력이 네. 작동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대학에서 뽑을 때 전형 과정의 문제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제 정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적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데다가 네. 문제는 대학에서 종합 평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어떤 항목의 평가 기준이 뭐고 나는 어떤 항목에서 뭐가 부족해서 어느 정도 네. 점수를 받았고 근데 어떤 항목은 내가 뭘 잘했고 이게 나와 있을 수 네. 있어야 될 네. 텐데 종합평가라고 말하니까 이것저것 다 함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떨어져도 왜 떨어진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핵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여전히 지금 학종도 특권층, 부모의 배경이 좋고 학교의 배경이 좋은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인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네. 대한 이제 불만과 의혹, 이제 분노 이렇게 불붙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흔히 깜깜이 전형이라고 네, 네. 얘기하는 그 수시 전형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많은 학부형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것은 붙을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현장에 계시면 이 학생은 여기 수시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생기부에 작성이 된 정도면 당연히 수시 이 정도 학교는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쓰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네. 근데 예상대로 되시나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많이 빗나가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종이란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어떤 학생들의 뭐 참여 활동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요번에 이 학생은 붙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고3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보통 한 80% 이상은 요즘은 이제는 붙을 아이들은 붙어주더라. 그런데 야는 분명히 면접에 가면 인성이 좀 드러날 것 같아. 네. 아닐 것 같아. 이런 애들은 가면 면접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특수 권력층에 있는 그런 일부 학생들이 아직도 그 자기 권력을 남발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게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일부 아주 최고 상위권 대학에서 그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 세계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빈 구멍, 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나름의 학종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대표님께서는 학종은 폐지돼야 되는 제도다. 유지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 대표님 생각하시는 학종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학종을 유지할 수, 이렇게 폐지해야 된다. 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같은 방식의 학종은 네. 안 된다. 네.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어떤 점을 대표적으로 개선 지점이 있다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까 서류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서류에 학생부 기록하고 자기소개서 이제 추천서가 앞으로는 빠지지만 추천서 3개가 기본 네. 서류였었습니다. 학생부의 내용 중에 수상 실적이나 내신 성적은 정량적으로 나오지만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네. 행동 특성에 관한 것들은 다 주관적인 기록들입니다. 네, 네. 학생이 썼거나 선생님이 써줬거나 네, 네. 주관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료, 자기소개서 주관적이죠. 네. 추천서 주관적이죠. 네. 이 주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네. 그럼 주관적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네. 이 주관적인 평가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성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냐. 이게 문제의 시작인 네. 거죠. 두 번째, 왜 특권층이나 이제 부모의 직업,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동하냐?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네.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우리 김 선생님 뭐 워낙 잘 아시지만 소위 그 자동 봉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율 활동, 그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네. 진로 활동이 담기는데 이제 그걸 자꾸 제한해 왔어요. 글자 수도 앞으로 또 제한합니다. 네. 자율 동아리도 이제 제한한다 그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만드는 동아리예요. 지도교사는 선생님을 갖다 선정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한영외고나 대일외고나 중요한 형부터의 자사고에서는 소위 귀족 학교라고 불리는데요. 그거는 뭐 그 학교 부모님이 다 재벌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일단 학비가 다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외고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880만 원입니다. 네. 자석은 2015년도예요. 자석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이게 공식 부담금입니다. 네. 여기다 사교육비까지 하면 애 안에 한 3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반 공립고등학교는 서울의 경우에 학부모 부담금이 1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제 학교에 귀족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이 학교 학부모님들 중에는 대학 교수가 즐비하세요. 네. 의사들, 변호사들, 판검사들, 고위공무원들 즐비하십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아이 학부모님이 대학교 생명의학과 교수십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생명의 빛이라는 생명 어떤 과학 연구 동아리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아들 친구들이 이거 연구 활동하는데 좀 조언해 달라 그럽니다. 네. 실험 설계 조언하고 좀 지도해 달라 그럽니다. 네. 그거 마다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시간에 이게 무슨 내가 불법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런 네트워크까지 신 분들은 하기 쉬워지게 되니 학생부의 서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 달라지는 서류가 이번에 조국 씨의 딸로 한 일각이 드러난 거죠. 네. 고려대 입학한 조국 씨 딸이 저 정도였다고 한다면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의 활동 내용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네. 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제도, 그렇게 주관적인 서류로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제도여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수능으로 정시로 갈 때는 학생들이 어디를 갈지 고민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점수 나오는 대로 잣대표에 네. 점수 쫙 꺼가지고 네. 너 이 점수야 여기 어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학생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1학년 또래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예전과는 애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네.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다양한 자동 봉진 활동, 특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저희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자유 동아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개설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하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제가 성장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 기특하고,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다. 수성구 예전에 수능 위주로 갈 때는 학생들이 수성구 설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탈수성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네.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 선생님 보시기에 드신 생각을 정리하면 나름 학종이 효과를 지닌 측면이 있다. 경화여고에서 그 많은 활동을 한 학생 중에 혹시 말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서울대에 수시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예, 저희는 뭐 많지는 않지만 네. 매년 한두 명씩 학교장 추천이라는 제도를 예, 통해서 가는 그렇습니다. 직윤으로 예, 보통 직윤으로 가겠죠.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 전형 일반적인 전형 형태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제가 조금 네, 드려드릴까요? 이 대표님 생각. 저는 경화고에서 선생님 하시는 건 정말 이렇게 참 좋게 느껴져요. 예.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도 좋아지는데 저도 선생이었었으니까요. 경화고에서는 한두 명, 그게 일반고 현실입니다. 그것도 예. 직윤으로 여러 죄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서울대 전체를 뽑는데 절반을 뽑는 전형이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수시 일반이라는 거로 절반을 뽑습니다. 네. 이 절반 뽑은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3,400 되는 아이들 중에서 1,700 정도를 갖다 이거로 뽑는 거죠. 예. 거기 뽑힌 아이 중에 60% 이상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에요. 네.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뭐 학교 이름 제가 실명을 걸어도 괜찮을 겁니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네, 있는 네. 거니까요. 아까 제가 자사고 중에 서울대 하나고 얘기를 잠깐 예. 얘기했는데 하나고는 서울대학교에 50명 이상 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작년에도 51명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도 예전에 90년대 말 이때는 13명씩 들어갔는데 그랬었을 이제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51명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하나고에서 딱 2명뿐입니다. 49명이 예. 서울대 수시 일반으로 거의 수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하나고등학교에 고3 학생이 몇 명이냐면 200명입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죠. 네. 경화여고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육적 활동을 했는데 예. 소위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거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건 대단히 제한돼 있고, 하나고에서는 50명 가까이 고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경화여고 선생님보다 뛰어나냐? 아마 그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학생들은 소위 자원들은 좀 더 나을 가능성은 예, 있지만 맞습니다. 예. 그들이 그만큼까지 뛰어나겠냐? 예. 이런 문제들이 예.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의를 자꾸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갖게 만드는 근거들이 네. 된다. 그렇다면 학종을 도입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학종을 도입할 때 도입의 취지라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예. 학교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학종이 도입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과거에 그 입시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 측면에서 보면 경감이 된 겁니까, 그럼? 예,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은 분명히 경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가중화돼 가지고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밝고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핏 제가 이제 현장에 있지 않아서 예. 학부형으로서 들은 생각은 학종에 들어가는 많은 이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 관리, 경력 관리를 해야 되고 상도 받아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 뭐 다양한 재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냐면 최저 등급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등급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중간에 좋아서 수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시 남아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수능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시험 성적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를 쓰기 위해서 스펙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속편하게 그냥 시험 공부만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선생님 현장에서는 이제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화여고 선생님들이 힘들어 주셨다는 건 정말 선생님들이 애를 쓰신다는 뜻이고요. 애들이 훨씬 밝아졌다는 건 정말 교육적으로만 보면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학종을 하려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일반고 애들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일반고 애들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목고자사고 내신이 안 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 내신이 일단 뒷받침 안 되면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에 명함 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소위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 대학에 내려고 하면 2등급 바깥으로 나갈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3학년 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1 때부터 중간 기말 준비를 해야 되죠. 더군다나 내신에 요즘에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과목별로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활동 해야죠. 동아리 활동은 학교 동아리, 창체 동아리 해야죠. 자율 동아리 남들이 한다니까 한 두세 개는 자율 동아리 해야 되는 거죠. 진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봉사 활동을 나가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3월, 4월, 5월, 6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수상 경시대회가 있으면 수상 따야 되니까 그걸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능 준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그냥 매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만든 거 아니야? 이게 객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으로 뽑고 이건 전국 단위에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갖다 평가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내신으로 뽑고 내신은 전국 단위의 그 어떤 대표성이나 표준성은 없지만 적어도 학력 수준이 있다는 것과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는 되니까요. 그런데 대학 갈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수능 봐가지고는 절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저 어릴 때 실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수학을 이 친구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시체 말로 말하면 때려 죽어도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수능으로 날 못 보여주고 내신으로 날 못 보여주지만 나 이런 재능과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 대학 갈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여기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주자. 한 줄만 쫙 세우지 말고 이런 줄도 세울 수 있게 전 여기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절반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전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일정한 비율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얘들은 오히려 수능 보지 말아야죠. 내신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정말 얘가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거로 뽑아줘야 되는 거고 이 비율이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전 국민적인 비리에 대한 의혹과 분노들이 생기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부담이지만 학부모의 부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흔히 이 학종을 하게 되면 사교육 비용이 오히려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예전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한 90년대, 2000년대 초 이때 학생들 교재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EBS 교재로 거의 1년 동안 보다시피 하는데 예전에는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보통 한 교과당 한 두세 권 이상은 풀어내야 되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세 권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기계다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컸고 또 매달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모의고사 치고 예전에는 또 방송 수업이다 그래가지고 방송 수업도 하고 엄청나게 그런 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저는 학종이라는 게 학교 생활 충실 전형이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저절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학생들이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좀 더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보통 선생님들한테 봐달라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외부에 나가가지고 봐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대다수 학생들은 뭐 학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교육이 증가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능이 차지하는 대입에서의 비중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반면에 입학사정관 2008학년도 시작해가지고 2015학년도에 학종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전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예. 사교육비 통계는 어떠냐? 사교육비 통계는 네. 10년 동안 1인당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 자, 이 그래프가 뭘 보여주냐면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번 학종이 증가했다고 사교육비가 감소하진 않는다를 네. 보여주는 거죠. 네. 학종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증가해 왔으니까요. 네. 적어도 줄이진 못한다. 네. 두 번째, 수능의 비중이 준다고 사교육비가 줄지도 않더라. 이게 이제 우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팩트에 네. 대한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학종이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켰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만한 근거까지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게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는 없었다라는 네, 확실한 최소한, 증거는 네. 된다. 줄이진 못했다. 예. 학종 제도가 현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아이들은 이 학종 제도 때문에 좌절하고 2번 이상의 박탈감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황제 전형 네. 스펙을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의 1차적인 박탈감. 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수시에 학종으로 갈 만한 조짐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일부 학생들한테 학교가 집중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스펙 관리는 전무하다. 그래서 경시대회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먼저 알려서 그 학생들만 출전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학교 내부에서의 또 한 번의 불공정이라서 김 교수님께서 두 가지 박탈감을 말씀하셨잖아요. 황제 스펙을 만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되는 박탈감. 네. 난 꿈도 못 꿔봤는데 네. 저런 걸 했어? 이런 거죠. 예.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생기는 박탈감인데 내신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관리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 경시대회를 숨기는 정도까지 요즘에 안 할지 모르지만 관리를 못 받는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적어도 한 2.5등급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학종 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써볼 수 있는 괜찮은 데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써봐도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시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밖에 있는 애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급한 건 얘들이 급하게 되니까 얘들은 방치가 된다. 거기서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잖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아이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예. 알게 되면 또 느끼게 되는 엄청난 박탈감의 근거들이 있다. 예. 제가 학종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대학 이름은 얘기를 안 하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50명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집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는 위촉 사정관 포함해가지고 72명의 사정관이 계십니다. 경쟁률이 높아서 약 14,00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70분의 입학사정관이 14,000명을 보시니까 1인당 200명을 보셔야 됩니다. 그 대학의 서류 검토 기간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휴일을 빼면 네트를 보자면은 30일 동안의 평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30일 동안 사정관 1인당 200명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학생 서류를 사정관 한 분이 보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보시고 네. 평균을 내도 뭐 교차 검토를 하셔야겠죠. 한 3분 정도가 하나의 걸 본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봐야 되는 숫자가. 네. 1인당 사정관 선생님들이 600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30일 동안에요. 네. 그럼 하루에 20장입니다. 네.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셔도 1시간에 2명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서류가 20페이지 된 애들은 없는 애들이죠, 서류가. 보통 한 25페이지, 30페이지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소개서가 5,000자입니다. 이제 줄인다 그러지만 5,000자입니다. 선생님 추천서가 1,500자입니다. 네. 이거를 30분 동안에 다 읽을 수나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거로 아이들의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그렇다고 30분 동안 애걸 평가하진 않으십니다. 네. 그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꼼꼼히 보십니다. 1시간 이상을 보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몇몇 대학들은요.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들었던 몇몇 대학들은 입학사정관한테 학생들 서류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합니다. 네. 이때 학교의 레퓨테이션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 예. 학교가 신설고등학교에서 선배 레퍼런스도 없는 학교라고 한다면 예. 아마 이 시스템 내에서 네. 이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예 거의 없을 진행이 수 되지 있다. 않는다. 이걸 모르니까 박탈감을 못 느끼고 네. 있는데 아이들은 서류 한 번 만들려고 길을 썼는데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내 기록이 읽히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 네. 그때 느끼는 박탈감은 어마어마해지게 네. 되겠죠. 짐작은 그런 제가 확신하는 유령 데는 같은 얘기들은 나돌고 있지만 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다 들은 건 아니어서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학종에 대한 불신이 계속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시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학종을 폐지하고 그냥 정시로 다시 환원하자는 좀 과격한 주장까지 어쨌든 방향은 정시를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학종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야 되는지를 좀 간추려서 끝으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뭐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종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첫째, 대학들이 선발하는 기준 관련해서 합리적 기준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내놓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야 되고 이걸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이런 절차를 준비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네. 그런 거 공개하면 학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 이런 걸 공개하면은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등 사교육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네,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의혹과 이제 불만들이 쌓여온 거죠. 네. 그러나 이런 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준비가 된다면 이걸 전제로 해서라면 저는 학종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첫째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으로 확대한 것이 현재로서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수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이 많이 망가져 왔습니다. 네. 지금은 수능을 너무 애들 어려워요. 말로 말하면 꼴랑 5과목 봅니다. 네. 국어, 영어, 수학, 예. 탐구 2과목 봅니다. 그중에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그럼 수능으로 뽑으라면 애들 4과목 성적 가지고 뽑으라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대학에 있다면 저는 수능만 가지고 뽑지 않을 겁니다. 이거로 들어온 애들에다가 본고사까지 보고 싶은 생각을 저라면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수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최선이 아니라 네. 이 수능에 대한 보완이 되면서 정시 확대에 관한 얘기가 같이 가면 좋겠다. 저는 네.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종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학종 제도가 주는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있어야 된다는 한다. 것입니다. 네. 예.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반칙과 속임수가 많이 난무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경쟁의 처음입니다. 대학 입시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반칙에 당했다는 느낌이 없도록 공정한 시스템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